전문가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. 안녕하세요, 장백TV입니다. 오늘은 사업을 할 때 빠지기 쉬운 전문가의 함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.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죠. 아무래도 나 혼자 알아보거나 나의 짧은 지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죠? 변호사, 세무사, 공인중개사, 법무사. 우리는 이런 분들의 전문성에 많은 걸 의지하고 있습니다. 확실히 이런 전문가분들에게 무언가를 물어보면 우리가 아는 것보다 정말 훨씬 더 다양한 정보와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전문 분야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네이버 지식인으로만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위험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,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바로 전문가의 함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. 제가 겪었던 하나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드릴게요. 제가 제일 처음 사업을 시작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있겠지만 준비가 굉장히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. 다니던 직장을 퇴사를 하고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새해 들었던 전세금을, 그 보증금을 찾아가지고 월세로 바꾸고 그 보증금을 사업 자금으로 썼어요. 작은 원룸을 구해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사업을 하겠다 계획을 잡았었는데 사업 계획을 다 끝내고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하는 시기였습니다. 2, 3일 내로 사업자를 내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이미 거래처와 거래 예약이 되어 있는데 사업자가 없으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다 준비할 만큼 준비했고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내기 위해서 세무사를 찾았습니다. 제가 머물고 있던 집에서 가장 가까운 세무사를 찾았었는데 그 세무사 사무실을 처음 들어갔더니 이제 젊은 친구가 이 세무사 사무실에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막 환대는 하지 않더라고요. 연세 있으신 세무사님께서 무슨 일로 왔어요? 라고 물어봐서 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법인 사업자를 내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그 세무사님께서 저에게 지금 제가 내려고 하는 법인 사업자는 이 주소지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. 저는 단독주택의 월세 계약서를 가지고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원룸에서는 제가 원하는 법인 사업자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그런가? 그럼 어떡하지? 혼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그 세무사 사무실에서 나왔어요. 당장 내일 거래를 해야 되고 세금 계산서도 발급하고 사업자 등록증도 빨리 보내줘야 되는 상황인데 사업자 등록증 자체가 안 나온다고 하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. 전 집으로 걸어가다가 아니다, 다른 세무사를 찾아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올라가서 또 다른 세무사무실을 찾았습니다.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세무사무실에서도 앞전에 했던 분의 이야기와 똑같은 설명을 하면서 이 사업자를 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갑자기 오기가 생겨서 세 번째 세무사무소까지 방문을 했어요. 그런데 역시나 첫 번째, 두 번째와 너무나 똑같은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. 저는 법인 사업자를 낼 때 내가 사는 원룸에서 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. 이제는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내일, 모레 거래를 해야 되는 것들은 어쩌면 취소를 해야 될지도 몰랐어요. 사업자 자체도 없이는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. 그러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. 바로 세무사 출신의 선배님을 만나기로 했어요. 지금은 이제 그 세무사 일을 하고 있지 않고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 선배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. 이제 네 번째의 문의였던 거죠. 선배님께 전화 걸어가지고 선배님 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잠깐 사무실에 들리면 안 될까요? 라고 물어봤습니다. 다행히도 그 선배님의 사무실이 제가 있는 집과 그렇게 멀지가 않아서 금방 찾아갈 수가 있었거든요. 선배님께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. 제가 이러한 사업을 준비를 해왔고 이제 내일부터 거래가 일어날 것 같은데 법인 사업자를 내려고 했더니 세무사님들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사업자를 지금 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. 선배님은 제 얘기를 되게 흥미롭게 들으시고는 갑자기 어떤 고민을 하시더라고요. 세무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정말 그 방법이 없을까? 이렇게 고민하는 눈치였거든요. 그러더니 잠깐 기다려보래요. 그리고는 전화를 거는 겁니다. 그 선배님께서 전화를 거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. 선배님 오랜만에 전화드립니다. 요즘도 거기 세무소에 계세요? 네, 알겠습니다. 제가 한번 찾아뵐게요.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는 거예요. 선배님이 전화 건 곳은 세무서였어요. 세무소. 제가 만약에 사업자를 낸다면 가야 하는 그 세무소.
선배님께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. 내가 볼 땐 지금 이 사업자로는 네가 사는 집에서는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. 그런데 이 사업자를 인터넷 서비스 쪽으로 바꿔가지고 사업자를 일단 먼저 내는 방법이 있어. 그러니까 정확히 네가 하는 사업과 다르지만 비슷한 류의 업종으로 사업자를 먼저 내고 나중에 네가 사무실을 내고 이사를 할 때 네가 정말 원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아. 그러시던 그분께서 사업자를 내야 되는 서류를 다 준비를 해서는 세무서를 찾아가신 거죠, 혼자서. 저는 대략 한 2시간 정도를 기다렸어요. 그 세무서에는 그 선배님의 선배님이 또 근무를 하고 계셨던 거죠. 아무래도 지인이니까 설명하기가 좀 편하지 않았을까 싶고요. 그리고 제가 당장 사업자가 필요하다 보니까 서류를 바로 떼가지고 오셨어요. 결국 저는 필요한 날짜에 사업자를 만들어냈고 그 다음날 바로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.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어떤 걸 깨달았냐면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돌아오는 피드백이 처음에는 그게 결과이고 전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렇다고 그 전문가의 이야기로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. 나보다 훨씬 전문가이니까 그분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게 제가 생각하는 전문가의 함정입니다. 내가 만약 내일 비행기를 타고 부산 출장을 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결항이 되었다고 부산을 못 가는 건 아니잖아요. 비행기가 결항이 되어서 부산을 못 가면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고속버스를 예매할 수도 있죠. 내가 반드시 부산을 가야 한다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 걸어가는 방법도 있는 겁니다. 중요한 것은 비행기가 뜨는지 안 뜨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보다 만약에 안 뜬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.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상 장백TV였습니다.